호준아, 유서야, 쌤 강의할게. 마플 페이지 237페이지야. 마플 페이지 237페이지. 수업을 할게요. 자,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수의 그래프에서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와 4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fx 그래프 그리는 걸 했었는데, 이제 오늘 내용은 뭐 할 거냐면 이 fx 함수에 뭐가 걸린 거야? 절대값이 걸려진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크게 이 형태랑 직선이 들어가는 형태의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절대값 들어간 함수가 이제 무조건 이제 상위권 문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랫부분을 어떻게 한다? 위로 접어 올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 3차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돼서 첨점 2개, 3개가 생긴 함수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y는 t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가 두 함수가 서로 만날 때 절대값이 걸려진 함수를 어떻게 풀 거냐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 어쨌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선생님 얘기는 접어 올리게 되면 함수가 원래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x축이고 원 함수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기니까 뭐냐, 원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통과하는 모양일 때는 접어 올리는 지점에서 반드시 뭐가 생겨? 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 함수의 그래프가 이것처럼 접혀진 부분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통과하긴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 변곡점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첨점이 안 생기고. 왜?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었고 오른쪽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던 것이 접어 올려줘도 0, 0이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이었던 것들이 접혀서 올라가게 되면 음수 3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되니까 뭐가 생긴다? 첨점이 생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텐데, 240페이지 내용을 보면은 아래에 마플 해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플 해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y는 fx의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값 t라는 값이 들어간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첫 번째 유형의 케이스는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인 경우처럼 생겼습니다. 그때 t라는 값이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이것처럼, 여기서 알파인가? 여기가 베타네. 이렇게 지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은 우리가 이제 이 함수는 접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함수냐? 그럼 이 베타인 경우는 얘가 fx고 얘가 y는 베타라는 함수라고 친다면 실제로 이 두 함수를 연립하면 fx 빼기 베타라는 함수라는 세로 모양의 2차 함수가 될 텐데, 그 만나는 교점이 즉 얘 y는 베타라는 식이 여기는 이제 x축으로 바뀌게 되고 똑같은 모양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개형이 생기는 거야. 대신 이런 모양이 생겼죠. 따라서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생겨? 첨점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굳이 식을 연립해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의 식에서 생기는 두 점이 어떻게 생겼어? 통과하지. 그러니까 얘가 x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통과해서 이렇게 접혀진다고 볼 거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누구를? 이 함수식. 그러면 봐봐라. 똑같은 fx가 있는데 만약에 y는 t가 책에서 여기가 알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원래 이 함수를 바꾸면 여기가 알파라고 치면 x축이 되고 원래 이 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얘도 접어 올리면 부분 없지. 여기서 접하잖아.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함수가 있고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서 이거의 절대값이 되었을 때 첨점의 개수 또는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 같은 걸 판단할 때 선생님 얘기는 이 직선을 연립한 새로운 함수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직선과 그러니까 y는 fs라는 곡선과 y는 어떤 직선 지금은 x축의 평행어밖에 없지만 직선이 이런 식의 1차 함수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직선이 만났을 때 상황이 접하냐 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미분 가능하냐 미분 불가능하냐 첨점이 생기느냐 첨점이 생기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하면 지금 문제에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40일 문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합시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내신에서 나오는 무조건 상위권 문제고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지금 242번의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으로 생겼는데 이 함수를 절대값 전체를 시킨 함수를 내가 무슨 함수라고 할 때 gx라고 했을 때 이 g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정말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실수 전체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옵션은 실수 전체에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실수 전체에서 무슨 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야 된다는 즉 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첨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함수가 몇 차 함수야 지금? 3차 함수지.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상위권 문제는 수식으로 먼저 접근하기보다 무조건 그래프적인 접근이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3차 함수가 개형이 크게 극대극소를 가지는 개형과 안 가지는데 잠깐 접선의 기회가 0 되는 케이스랑 접선의 기회가 0 되지 않는 케이스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전체 절대값을 건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 함수가 0,0이라는 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무슨 축이야? x축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 x축에서 점 올리게 되면 여기서 무조건 뭐가 생겨? 첫 번째 케이스는 첨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함수부터는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케이스가 생기긴 한단 말이야. 어디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은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함수가 일단 무조건 어디를 지나 0,0이라는 점을 지날 텐데 지금 이제 여기 함수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x축이 어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x축이 여기에 생긴다고 해봐. 접어 올리게 되면 첨점 생기지.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접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생기면 첨점이 안 생기지만 여기서 뭐가 생겨? 꺾여 올라가니까 첨점 생기지. 여기서는 첨점이 세 군데나 생기고 여기에서도 여기가 첨점 생기고 여기도 여기서 첨점이 생기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와 같은 식이 되었을 때는 전체 절대값이 걸렸을 때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시킬 수는 있지만 뭐가 존재해버려? 첨점이 존재해버리니까 당연히 어떤 점이야? 이와 같은 점이 돼야 되겠죠. 즉 3차 함수 그래프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가 여기 지금 변곡점이랬지? 그 변곡점이 몇 콤마 몇? 0,0이 될 때라야지만 가능하겠죠. 이래서 변곡점이 얼마다? 0,0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봅시다. 변곡점이 0,0이라는 건 일단 주어진 함수를 미분시켜버리면 f'x는 3이 6x 제곱 더하기 2ax인데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서 첨점이 안 생기는 이유가 여기서도 첨점이 안 생기는 이유가 Y축의 X축의 수평한 직선이다. 즉 뭐가 0이다?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접선의 기회가 0 돼야 되고 만족한단 말이야. 그리고 0,0도 만족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 A값은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쉽게 안 찾아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변곡점은 어떻게 찾느냐? 주어진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오니까 0이 나오면 x값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시켜버리면 6이 12x 더하기 2a인데 x 자리에 누구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그러면 0 더하기 2a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a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유제 415번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확인 유제 강의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지금 말대로 강의를 멈추시고 먼저 접근을 한번 해주세요. 자, 선생님은 41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강의 멈추고 풀어봤지? 자, 415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입니다. 자, fx는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랍니다. 근데 그 fx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무슨 함수다? g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어진 함수 gx야. 일단 gx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냐? x는 1에서 무슨 가능? 미분 가능. 그러니까 x는 1에서 뭐가 아니냐? 첨점이 아니라는 얘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x축에 뭐 한다? 접하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때 g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g'1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두 번째 gx라는 원래 함수가 이 gx라는 함수가 어디에서 x는 -1 x는 0 x는 1에서 무엇을 갖는다? 극소값 3개를 갖죠. 자, gx는 다시 얘기해서 4차함수가 아닙니다. 4차함수를 전부 올린 함수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함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먼저 설명을 시작해볼게. 어떤 함수가 극소값을 연속해서 갖을까? 두 개를 갖는다고 봐봐. 4차함수 개형에서 기본 개형이 뭐야? W자의 형태인데 여기가 극소지. 아래로 볼록한 부분. 여기가 극소지. 근데 극소에서 극소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누구를 통과해야 돼? 극대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 말은 여기 사이에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4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W자 형태와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X축에 걸렸는 여기 X축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럼 첨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면서 극소값 몇 개밖에 안 생겨? 2개밖에 안 생기죠. 3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는 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내가 어떻게 긋든지 간에 X축이 몇 점밖에 안 지나? 2점밖에 안 지나니까 얘도 저거 올리게 되면 첨점 하나고 여기가 혹시 접선의 길이가 0이라면 첨점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극소값은 어쨌든 몇 개밖에 안 생겨? 또 2개밖에 안 생기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형태인데, 그럼 이 형태는 지금처럼 대칭형의 그래프와 비대칭의 형태의 그래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어쨌든 접혀 올라갔을 때 극소값이 3개가 돼야 되는데 X축이 1이면 당연히 어때? 극소값 존재가 2개밖에 안 하지. 그러면 X축을 대칭형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혀 올리면 높낮이는 같은 수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4개에서 극소값이 몇 개 생겨버려요? 4개 생겨버렸으니까 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축이 걸리면 어떤 모습이죠? 극소값 몇 개 생겨? 3개 생기고 근데 이 점에서는 뭐하다? 뭐가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죠. 그런데 극소값의 위치가 그럼 여기가 미분 가능한 점이 x가 1일 때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그러면은 지금 음수 1, 0에 3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1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극소값 3개를 갖는다는 뜻은 맞겠지만 가운데 값이 그러면은 0이 돼야 되는데 0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그 점에서 극소값도 가지면서 뭐가 가능해? 미분 가능한 첨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1 쓰고 0 쓰고 음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봤자 첨점 2개밖에 안 생기니까 그러면 뭐야? 그래프가 대칭 형태가 아닌 이처럼 비대칭형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1이라는 제일 끝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비대칭이어서 그럼 x축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극소 첨점 생겨서 이렇게 되는데 극소값이 생기는 점이 3개가 생겨서 음수 1, 0, 1인데 1에서 뭐가 가능해야 돼?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되어서 이 함수를 접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소점 몇 개 가져? 3개를 가지고 여기가 음수 1, 여기가 0, 여기가 1이라는 뜻이 만족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점이 x축에 접하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g'1은 얼마다? 결국 0이 되는 상태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다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지금 x축이 어디야?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1이 되는 함수지. 그러니까 이게 fx의 그래프고 노란색의 모양이 누구의 그래프다? gx의 그래프다. 그리고 첨점이 극소를 가지는 값이 여기가 0, 여기가 얼마지? 음수 1인 상태죠. 따라서 우리는 함수 fx를 개형을 이렇게 그렸고 이걸 해석을 하자면 왜냐면 여기 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최고차계수 1인데 1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x-1은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x 더하기 1과 x라는 이런 모양의 몇 참수가 될 것이다? 4참수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는 g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2는 f2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절대값에 2 집어넣으면 1 제곱 1, 2 집어넣으면 3, 여기 2 집어넣으면 2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절대값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답지랑은 조금씩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 답지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마크로 개념 익힘 1에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놨고 두 번째는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가 푸는 방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상위권 문제 특히 절대값 같은 거 들어가면 수식이 접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얘가 퍼스트가 아니라는 거야. 뭐를 먼저? 그래프적인 해석을 퍼스트 먼저 고려를 하시라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강의 듣기 전에 수업 조금 문제 풀이 듣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은 앞에 지금 바로 그 문제 나와 있는 유제를 바로 풀어보세요. 그게 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윤서는 어쨌든 가장 아픈 기간 동안에 잘 그 수업 잘 백업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에 아픈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도 보겠습니다. 4참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음수 8x 더하기 얼마다? 13이다 라는 4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일단 그래프 개형을 충분히 그려볼 것 같고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gx는 무슨 절대값이 걸린 함수인데 fx랑 y는 t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t가 아니라 k네요. k가 상수함수가 빼준.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s축 방향으로 k만큼 내리고 난 다음에 절대값을 걸었다는 뜻이 그렇게 되는 텐데 이 gx에 대한 설명인데 x는 어디에서? a에서만 문제점 뭐라고 했지 표현이?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나머지 점은 다 미분 가능한데 이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건 S는 A에서 무슨 점이 존재해야 된다? 첨점이 존재된다. 왜? 무조건 그래프를 아래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우리가 미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이 12x 더하기 빼기 8이 될 거고 주어진 식을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얼마지?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조리제법을 써야 되는데 음수 1을 넣어버리면 음수 1, 양수 3, 음수 2가 되어서 0 값이 나오네. 자 얘를 조리제법 하겠습니다. 1, 2차항수 0, 1차항수 음수 3, 상수항 음수 2 누구를 했지? 아까 음수 1로 했죠? 넣으면 1 곱하면 음수 1 더하면 음수 1 곱하면 1 더하면 음수 2 곱하면 2. 자 그럼 식의 형태가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 될 때를 찾아야지. 그래 그 값을 찾으니까. 근데 이 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이 되니까 즉 f 프라임 x라는 함수는 최종적으로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럼 이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우리가 그리는 건 f라는 몇 차함수야? 4차함수인데 도함수를 그려보면 x가 음수 1일 때 접하고 x가 2일 때는 한 점에서 통과하지. 그럼 이때 4차함수 그래프 최고적인 수 양수니까 궤형이 이런 식으로 f'을 그려주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유형 정리하면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음수 1일가와 양수 1일때가 극값의 후보가 되는데 4차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동시에 극소, 극대, 극소 3개를 가지거나 아니면 2개를 가지는데 1의 왼쪽도 감소, 오른쪽도 감소, 여기만 증가니까 원함수가 감소, 증가 상태가 되고 음수 1일 때 잠깐 접선의 기회가 0 되는 지점이다. 아마 이 점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돼? 원함수는 이렇게 된 게 원함수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누구냐?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는 gx의 그래프가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값을 거는 게 아니라 빼기 k가 걸리는 거니까 즉 절대값 안에 fx 빼기 k니까 얘는 결국 y는 fx랑 y가 k가 될 때는 그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첨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첨점이 생겨도 되는데 몇 개? 한 점에서만 첨점이 생기라는 겁니다. 한 점에서만. 이해됐어요? 따라서 어디서만 가능해? K가 여기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가 원래는 여기가 있으면 K랑 두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이게 원래 fx 빼기 k라는 gx 그래프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gx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gx를 그릴 게 아니라 함수 fx랑 즉 함수 y는 fx랑 누구야? y는 k의 위치 가지고 풀겠는데 이렇게 하면 첨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니까 첨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생기면 결국 이 점이 가장 우리한테 신경 쓰이는 점이 될 것이고 여기에 누가 있어야지? y는 k가 있어야지.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 걸렸을 때 함수는 이렇게 올려진 함수의 그래프랑 값이 같은 게 아니라 개형이 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여기에서만 이 점은 첨점이 아니고 이 점은 뭐가 돼? 첨점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니까 이 점을 따로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 다 왔습니다. 그럼 y는 먼저 k에서 k는 찾읍시다. x가 얼마일 때 값이야? 음수 1일 때 값이니까 음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6 더하기 8 더하기 13이 되어서 음수 오니까 사라지고 여기에 k 값이 얼마일 때? 16일 때 가능하다. 뭐일 때? 16이다. 그럼 이때 a 값은 어떻게 찾느냐?
원래 함수인 즉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3이 누가 될 때 16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음수 8x 음수 얘를 뭐 하라는 거야? 조리제곱 하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어디서 음수 1에서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죠.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를 조리제곱하면 1 3차가 없습니다. 2차, 1차, 음수 3인데 음수 1로 몇 번 조리제곱 돼야 돼? 두 번의 조리제곱의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쌤말 이해됐어요? 두 번의 조리제곱의 작업이 일어나야겠죠. 맞아? 그러면 두 번 이상이 생겨야겠다. 왜 여기 적혔으니까. 적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1 그대로 곱하면 음수 1 더하면 음수 1, 1, 음수 5, 음수 3, 3에서 0이 될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음수 1 또 써주면 1 그대로 곱하면 음수 1 더하면 음수 2, 2, 음수 3, 3에서 0이 될 거야.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은 x제곱 2x 빼기 3이어서 또 인수분해가 되네. 어디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최종적인 fx라는 식의 형태는 x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에 괄호하고 x 빼기 3이 되어서 a 값은 얼마다? 3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강의가 좀 길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a가 누구일 때? 3일 때고 k 값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옆에 빈 공간에다가 위쪽에다가 왼쪽 공간이 좀 있잖아. 그럼 하나 표기가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좀 더 빨리 풀 수 없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제시를 할 거냐면 이거 진짜로 현장에서 선생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파트가 좀 그런데 딱 걸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 얘기는 함수 fx가 있을 때 x 절편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인데 어떤 함수가 딱 직선으로 통과해요. 어느 점을 a점을 위에서 아래로 가든 아래에서 위로 가든 그러면 이 함수 fx식은 누구를 x-a라는 수 딱 몇 개가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가 만나는데 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접하면서 튀겨 올라가잖아. 또는 이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야. 그럴 때는 x-a라는 인수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어떤 함수가 통과하는데 잠깐 접했다가 올라가는 A라는 점. 더 올리게 되었을 때 다시 미분 가능한 점이 될 때 이때는 그 인수가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다시 통과해서 넘어갑시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떤 함수가 통과하면 무조건 차수는 1, 3, 5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 거야? 홀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어쨌든 통과하지. 자, 뭐 한다고? 통과하는 개형일 때는 x-a에서 지수가 홀수가 되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튕기거나 이렇게 되면 즉 얘가 2도 되고 지수가 4도 된다는 뜻이야. 그때는 x-a에서 지수가 즉 차수가 무조건 짝수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몇 차야? 1, 2, 3, 4차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요거까지만 알면 충분한 거고 그럼 아까 문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지점이었잖아. 누구 되는 지점? 0 되는 지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아까 0이 아니잖아. 여기가 얼마였지? 음수 1이라는 지점이었고 여기는 얼마인지 몰랐고 그러면 결국 여기가 얼마야? 2라는 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아까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했어?
알파 값이 여기서 16인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넣어서 조리제법 풀었는데 식의 모양이 이게 결정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수 fx 빼기 누구는 16은 여전히 4참수가 될 것이고 얘가 음수이니까 x 더하기 2라는 인수는 몇 개다? 3개다. 통감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접선의 경우 0된 셈이 있으니까. 그리고 x-1은 1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지금 오후인데 저희가 아침부터 아까 나와서 찍었는데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가 있대. 자, fx의 뜻은 4차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는 자,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냐면 또 똑같아요. 그 4차 함수에다가 t 원래는 y축 방향으로 t만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함수에다가 다시 뭘 걸어? 절대값을 건 함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y라고 할게요. 근데 이 함수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뭐의 개수? 점의 개수를 gt네. 그럼 y가 gt가 아니라 여기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결국 t의 값만 정해지지 않은 건데 gt라는 함수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무슨 t? 누구를 gt라고 할 때라고 나오지. 그 gt의 뜻이 뭐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야. 뭐라고? gt의 뜻은 함수입니다. 함수. 미분 가능하지 않는 무슨 개수? 점의 개수라는 뜻인데 굳이 왜 t를 붙였을까? t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즉, 이 함수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t에 대한 무슨 함수? 구간 함수로 이해하셔야 된다. t에 관한 무슨 함수? 구간 함수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t에 관한 무슨 함수다? 구간 함수다. 그래서 결국 gt라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 t 값의 여기서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 함수가 정의되는 방식이 생길 건데 그때 그 정의되는 녀석은 이게 gt가 되든 ht가 되든 또는 뭐 an이라고 하든 얘를 n으로 바꿔서 뭐라고 쓰든지 간에 그 문자에 관한 무슨 함수다? 구간 함수의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fx와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 fx에 대한 설명입니다. f'x 도함수인데 도함수는 몇 차야?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의 이퀄 0 방정식의 실근이 얼마라는 거야? 1과 4라는 거지. 그 말의 뜻은 f'x의 그래프가 1과 4라는 두 점을 지났는데 3차 함수가 두 점을 지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 한 점은 무조건 뭐다? 중근으로 지나게 되겠죠. 즉 1이 만약에 중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f'이 될 거고 또는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바로 조건이 나눠지죠. 4가 중근이라면 이런 식의 함수가 구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그때의 4차 함수 개혁을 그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조건이 누가 될지는 몰라. 두 개를 나누는 거야. 그 감소 증가니까 잠깐 접선의 기회가 0 됐다가 이렇게 떨어진 f가 되거나 여기서는 감소 증가니까 여기서 증가다.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데서 잠깐 접선의 기회가 0 되는 함수. 이렇게 f가 그려지거나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gt는
그러니까 함수 GT라는 건 누구야? 여기서 어딘가 t가 걸려졌을 거 아니야. t가 여기서 두 함수 중에서 어딘가 여기가 1, 여기가 4, 여기가 1, 여기가 얼마야? 4일 텐데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t는 2와 t는 어디에서? 음수 25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g가 불연속되는 기점이 음수 2랑 얼마였더라? t가 죄송합니다. 2일 때랑 얼마일 때? 음수 25일 때만 불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잘 보자. 그냥 이 함수 계약 하나만 살펴볼게요. 만약에 지금 불연속이라는 거잖아. t가 여기가 그럼 t에서 접해 올려지는 건데 불연속점이 없지.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4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불연속된 지점이 없지. 왜 접하니까. 근데 여기 함수값보다 좀 위에 올라가는 순간 불연속 지점이 생기는 거야. 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등장해? 2개가 등장해버리지 않습니까? 몇 개가? 2개가 등장해버린 겁니다. 몇 개? 2개가 등장하는 거야. 맞잖아. 지금 2개가 등장하잖아. 계속 2개가 되다가 여기 점에서 몇 개가 돼? 1개가 되는 거지. 여기만 불어주면 다시 몇 개야? 2개가 되는 케이스죠.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건 함수가 계속 가다가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누구보다 f4라는 함수값 자 누구? f4가 될 때까지만 해도 포함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t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 너희들이 없어도 선생님 좀 설명이 어려워. 지금 피드백이 안 돼서 미분 다 가능하다고 꺾이는 점이 안 생기네요. 그런데 여기 위를 딱 지나가는 순간 t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불연속점 몇 개 생겨요? 2개가 계속 생기는 거야. 즉 t는 다시 누구보다 f4라는 함수값보다 크다가 그러다가 누구보다 작아져. 어느 지점이야? 여기에 딱 걸리지. 자 여기는 함수값이 얼마야? f가 1일 때입니다. f1이 되기 전까지는 딱 불연속점이 몇 개 생겨?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2개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f가 t가 얼마의 함수값을 가지면 f1이라는 함수값을 딱 가지게 되는 순간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야? 1개가 되고 다시 t가 누구보다 f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시 점이 몇 개가 돼? 통과하는 점이 2개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GT 함수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다? GT의 함수라는 겁니다. 컨셉 이해돼요? 컨셉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으로 함수를 똑같이 가져오면 GT는 여기 아래쪽에 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누구보다 작을 때 f1이라는 함수값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f1이라는 지점에 딱 t가 도달했을 때에도 불연속되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t 값이 누구보다 크고 f1보다 커지고 아까랑 반대야 f4보다 작아질 때 즉 여기 사이를 통과할 때에는 불연속점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러다가 t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딱 f4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불연속점 몇 개야? 이 점만 첨점이 생기고 이 점은 첨점이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t가 누구보다 f4라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 큰 순간에는 다시 불연속점이 몇 개다? 2개다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이게 가나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 얘기를 바로 푼 겁니다. 그럼 t가 2와 음수 25에서 불연속점이라는 거니까 이때 케이스는 어디가 불연속의 경계야? t가 얼마일 때가 t가 그러니까 f4의 값이 불연속이고 f1의 값이 불연속의 경계점이니까 여기서는 f4가 아래에 있으니까 f4의 값이 얼마다? 음수 25고 f1의 값이 얼마다? 2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t가 2랑 t가 음수 25니까 여기가 t가 2고 여기가 t가 음수 25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야? f1이 음수 25고 f 누가
4가 2가 된다라는 뜻이네. 그럼 둘 중에 뭐가 하나가 답일 텐데 이제 그 두 개의 조건은 나눠주는 기준이 마지막 디귿을 보시면 방정식 fx 이퀄 0입니다. 즉 x 절편을 얘기를 하죠. y는 fx랑 y는 0이 만날 때는 뭐보다 큰 식은 4보다 큰 식이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가 f1일 때 함수값이 2가 될 거고 여기가 음수 2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값이 지금 4건 확실합니다. 그럼 보세요. x축이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그어볼게요.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근이 두 개의 식은을 가지는 케이스가 되고 얘가 누구보다 큰 식은 4보다 큰 식은을 가지는데 여기서 누구야? 4보다 큰 식은 같잖아. 근데 여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돼? 2보다 좀 아래에 y는 0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x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근이 어디야? 여기와 여기 두 군데 갔는데 이 근이 누구보다 커? 작아. 4보다 작으니까 이 그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지.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은 다 찾았습니다. 미분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1의 값도 0이고 f 프라임 누구의 값도 0이다? 4의 값도 0이고 f4일 때 함수값은 음수 25, f1의 값은 얼마다? 2이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식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f 음수 1일 때 값을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노멀하게 풀면 어떻게 되냐? 아닌 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원래 지금 이 문제는 자 원래 지금 이 문제는 함수 fx가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봐. x 몇 제곱 4제곱에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에서 내가 찾아야 될 미지수가 4개고 조건식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원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들어갔을 때 이 방식 쓸 거냐 안 쓸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냐고요? 원리는 뭘 쓰는 거야? 미분의 반대인 적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한번 지금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적분은 제일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의 반대 개념이야? 미분의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럼 봐봐라. x제곱을 미분하면 몇 x야? 2x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미분이란 말이야. 그럼 2x를 만약에 내가 다시 적분한다 그러면 인테그랄 dx에서 이렇게 씁니다. 즉 미분을 반대로 돌리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지수는 x는 x의 몇 제곱이 돼? 2제곱이 되겠죠. 왜? 1차는 2차가 될 거니까. 근데 앞에 2가 생겼잖아. 미분해서. 그러면 이 앞에 개수가 누가 있었어? 1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n제곱이라는 함수를 다음 함수를 적분을 시키면 그 적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지수는 무조건 n 더하기 1이고요. 이 n 더하기 1은 지수의 뭐가? 역수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보세요. 얘를 미분하면 다시 n 플러스 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이거 사라지지. 그리고 얘보다 지수가 하나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연습을 해볼게요. x의 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세제곱 써주고 이 세제곱의 역수. 자, 만약에 2x의 세제곱이야. 이 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x의 몇 제곱? 4제곱이고 하나 커지니까 이 4의 역수인 4가 분모로 들어간다니까 4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돼?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개념을 적분으로 쓴다는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즉 f 무슨 x가 프라임의 x가 최고차의 개수가 4인 함수를 미분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아니지. 차수가 4인 함수를 미분하면 그 4가 앞으로 떨어지게 될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4인 도함수를 가지게 될 거고 이 함수가 아까 설명한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데 1에서 무슨 분을 가져? 중근을 가진다는 거야. x-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분이 누구다?
x 더하기 4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요. 오 깔끔하죠 선생님? 그럼 이제 조건 어떻게 할 거냐고 4에 괄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물론 이거 접근하는 따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4배에 하나씩 곱혀가 x 세제곱 4x제곱 음수 2x제곱 하니까 그냥 2x제곱 1차 잠깐만 헷갈려 막히네. x 세제곱 했고 4x제곱에 얘가 만나면 음수 2x제곱 했지. 그다음 얘가 이거랑 만나니까 음수 8x고 이거랑 만나면 그냥 x고 더하기 4가 있으니까 음수 7x 더하기 얼마다? 4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4x 세제곱 더하기 4, 2, 8x제곱 빼기 4, 7에 28에 x 더하기 4, 4, 16이랍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시키게 되면 즉 fx라는 함수를 이제 적분했던 것은 어디서밖에 얘 지수가 x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4가 되니까 1이 되네요. 얘는 지수가 x의 세제곱이 되고 3의 분모로 들어가네요. 3분의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3분의 8로 만드는데 그냥 8인데 나 어디 틀렸네. 컨디션 엉망이다. 짜증나. 어떻게 된 거지? 중간에 틀렸는데. 여기 x 더하기 4가 아니라 x 빼기 4죠. 찾았습니다. 원리를. x 빼기 4죠. 다시. 죄송합니다. x 빼기 4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0 정리를 해주면 다행이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 다음 x 빼기 4가 되니까 4배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음수 6x제곱 그 다음에 양수 8x 플러스 x니까 양수 9x가 되겠지. 잠깐만 x는 또 맞나? 양수 8x x 맞네요. 다음 상수와 음수 4 따라서 주어진 식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 6에 24의 x제곱 더하기 4고 36x 빼기 16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더 귀찮아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훨씬 빠릅니다. 이제 그럼 이 함수를 좌변곡을 동시에 적분해주게 되면 여기 x 몇 제곱인데 4제곱 4분의 4니까 1 될 거고 빼기 x의 세제곱 먼저 써줘.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앞에서 먼저 써주는데 여기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면 돼. 3이 앞으로 들어가니까 음수 8이 되겠지. 그 다음 거는 더하기하고 x제곱은 합정이고 2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18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x? 음수 16x. 왜? 우리가 16x를 미분하면 16이니까 상수항은 x만 붙여주면 되죠. 대망에 이게 적분상수 c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수항은 그냥 미분하면 무조건 사라지니까 다시 거꾸로 적분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 상수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얘를 누가 결정해줘? 두 중의 값 중에서 F1은 2라는 게 결정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최대 장점은 뭐냐면 F4를 넣게 되면 생각을 해봐라. 아까 여기 4 넣으면 숫자가 상당히 커지잖아. 근데 저거를 적용하지 않고도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을 썼을 때는 이 4를 넣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제법 큰 숫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연립할 계산식이 상당히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까다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답지에서 맨 마지막 과정에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간단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계산 과정을 다 줄이는 거야. 그 중에는 이 값을 넣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줄여낼 수 있다. 누가? 적분이. 나중에는 미분 문제 적분형에서 풀고 적분 문제 미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둘은 같이 가야 돼.
자, 따라서 결론을 보면 얘만 넣으면 된다는 거지. 1가니까 1 빼기 8 더하기 18 빼기 16 더하기 적분상수는 2다. 여기서 양수 10 나오고 음수 6이 될 거고 빼니까 음수 5네. 적분상수 C는 뭐야? 7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 무슨 1? 음수 1이다. 따라서 1, 양수 8, 음수 양수 18, 음수 양수 16 더하기 7. 숫자가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오네요. 계산을 하시게 되면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어쨌든 잘 풀어보시고 숙제는 일단은 노말까지입니다. 어디까지? 254페이지 마플 페이지 254페이지의 노말까지를 일단 푸세요. 또 바로 또 다음 강의로 또 찍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풀어보세요.